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치연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로 상가 중개 보수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질문 내용이 뭔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네. 지금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네. 이분은 이제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시려는 상황인데 건물 주인분께서 네. 냄새가 나는 업종 이제 못 받겠다 하시면서 새로 들어오실 분에 대한 업종을 제한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주택이군요? 네, 맞습니다. 잘못했네, 치킨집 사장님이 운영할 때.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고 싶으신데 업종 제한이 막 이것저것 있다 보니 새로 받으실 분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혹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냐, 그래서 약간 싸움이 되려는 상황이거든요. 싸움이 될 수 있죠. 금액이 높아요? 금액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억 단위가 넘습니까? 아니면 1, 2천 단위입니까? 1,000만 원 단위이긴 합니다. 1,000만 원 단위. 이제 영세 업종이잖아요. 네. 영세 업종이라서 이제 중간에 이제 원래는 주택이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후황을 잘 연결을 해서 위로 올릴 때 집증기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이제 냄새가 최소한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인도 모르고 치킨집을 들였겠죠?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위에 주택 부분이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민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카페에 커피 냄새도 아니고 뭐 빵집에 빵 냄새도 아니고 치킨 냄새가, 기름 튀긴 냄새가 하루 종일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선은 권리금 방해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밝혀야 되는 내용인데, 그쵸? 권리금 방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주인이 한번 뒤었잖아요. 아마 이제 겉모습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치킨집이 들어와서, 그죠? 위에가 공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원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킨집도 뭐 장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민원을 한두 번은 받았을 거고, 근데 이걸 해결사항이 없는데 마치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치킨집이 아닌, 냄새나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의무를 다 했어, 냄새도 별로 안 나고 집중기도 다 설치를 했고 후황도 다 해서 정말 불편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그랬으면 권리금 방해죠. 회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법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될까요? 묘하나요? 그거는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저희가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인데, 어떤 상가 주인분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후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권리금을 그래도 만약에 받고 나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또 가능한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한 계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 주인이 나가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주인분께서 이제 아마 10년이 되는 시점이니까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갱신에 대한 청구는 없어도 우선은 이제 제가 월세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이제까지 뭐 그런 상황은 몰라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가족이 쓰거나 뭐 그래야 되는 사정이 있다면 또 바꿔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10년 계약갱신 청구권과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계약기간 만료 일로부터 6개월서부터 만료일까지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권리금을 받고 나갈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인이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러한 부분으로 권리금을 이제 요구할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통 이제 주인이 쓰는 건 아닐 거라고 봐지고 새로운 뭐 신규로 이렇게 받을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대료 측정도 하고 다시 연장을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주인이 나가라 한 이유가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고. 근데 다음 임차인한테 좀 더 좋은 업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주인이 원하는 조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하면 되고. 맞습니다. 네. 낫클리어 같은 얼굴 모양을 하고 아니에요.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상가 계약을 이제 할 때 네. 중개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중개보수랑 관련해서 네. 다들 여러 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중개보수를 혹시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는 또 따로인 건지. 당연히 따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이제 우리가 계약이 이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이 하나 있고 임대차 계약 이렇게 두 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우리 중개인 입장에서는 두 양도인과 양수인 차이에서 어떤 건 인수하고 어떤 건 인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세밀한 계약을 진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용역보수가 하나 생기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주인이랑 하는 거예요. 주인이랑 임대차 계약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해서 맞게끔 두 건의 계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과는 계약 기간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임차인이 중개보수도 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와 용역보수 두 건의 계약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용역보수는 권리금 받은 거에 대한 10%. 그거는 이제 양도인 그리고 양수인은 양수한 그 계약에 대한 5%. 딱 반 해가지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중개보수는 0.9%로 협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좋은 상가를 주고받는 분들은 깎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딱 계약을 진행시켜주는 다른 계약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0.9%의 임대차 계약 따로 받는 거고 권리금에 대한 용역보수 10% 내지 5% 따로 받는 건데 10%는 양도인, 5%는 양수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군요. 저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기존에 그 입금가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뭐랄까 경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권리금이 청천부지야. 그러면 나 3억 받아줘. 네가 얼마 받아도 나한테 3억만 주면 네가 3억 5천을 받던 4억을 받던 그건 너 거 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경기가 좋을 때고 좋은 상가가 많고 너도 나도 다 원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금가가 어딨어. 대신 권리금이라는 건 내 수입이잖아요. 받고 나가시는 분은 당연히 10% 정도는 줘야지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들고 들어오시는 분도 권리금은 더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권리금 조정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준 거에 대한 5% 정도는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은 나라에서 정해준 요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다 끝난 거죠? 네. 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대답해놓은 거에 너무 클리어해서 큰일이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식,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은 영상 앞으로 계속 받고 싶으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